네, 안녕하세요. 제이리스의 장정훈입니다. 자, 오늘 아우디의 핵심적인 대형 SUV 뭐가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하나를 꼽아야 된다. Q8보다는 Q7을 많이 선택들을 하실 겁니다. 그 이유 중 하나, 대형이라는 수식어가 붙기 때문이라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자, 오늘의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아우디 Q7, 그 중에서도 가장 비싼 라인업의 가격을 가지고 있는 아우디 Q7 55 TFSI 가솔린 차량을 한번 소개를 한번 해봐 드릴까 합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 차량 가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아요. 억소리 나는 차량이지만 가성비 좋은 자동차를 찾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선택을 하시는 차종 중에 하나인데요. 현재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1억 2,080만 원의 차량 가격을 형성을 하고 있고요. 23년식 기준입니다. 현재 이 차량 같은 경우는 55 TFSI로서 45 TDI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들은 다 7인승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S라인 패키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디자인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스포티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단부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S라인의 기본적인 블랙 하이그로시의 스포티한 범퍼가 삽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면부를 보시게 되면 그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촘촘하게 아름답다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방의 센서 2개로만 다들 이제 차간 거리를 유지를 하고 계신다라고 알고 계시는데 아니에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반자율 주행이 가능한데 이 센서 2개와 유리 가운데 정면을 보시면 카메라가 있는데 그 카메라까지 3개를 해가지고 전방의 차간 거리를 조절을 하는 반자율 주행이 가능하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아우디에서 헤드라이트를 빼놓을 수 없겠죠. 후면도 그렇지만 전면에도 이렇게 무빙 턴 시그널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무빙 턴 시그널 위에 헤드라이트가 들어가 있는데, 야 뭐야, 헤드라이트 좀 허접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겠지만, 여기 블루 색깔 보이시죠? 블루 색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레이저 헤드라이트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레이저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가시거리 600m까지 소화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라이트가 Q7에 삽입이 되어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헤드라이트 하단부에는 워셔액이 나오는 요 구멍이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전면을 봤을 때 다소 아쉬운 점, 그런 점들은 특별히는 없어요. 이런 에어 인테이크 부분에도 전부 다 뚫려 있기 때문에 엔진 열을 순환을 할 수 있게끔 빨리빨리 이제 소화를 시켜주는 거는 물론이고, 페이크로 되어 있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정말 이 차량은 아우디에서 신경을 많이 썼다, 그렇게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측면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형 SUV답게 전장 길이 같은 경우에는 5065mm의 전장 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크나큰 길이를 가지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차량 굉장히 독특한 게 많은데요. S라인 패키지가 들어가 있는 이제 55TFSI 같은 경우에는 21인치의 휠 타이어가 삽입이 되어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굉장히 단단해 보이고 견고하기 때문에 시각적으로도 굉장히 안정감이 넘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이드 스텝은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신형 Q7부터는 굉장히 대형 SUV이지만 신경을 많이 썼다라고 봐야 될 키포인트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사이드미러 위치인데요. 사이드미러 위치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이 A필러 쪽이 이쪽에 가까이 붙어 있다 보니까 시야 확보가 아무래도 굉장히 좁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시 창문을 열어서 보여드리면은, 이 A필러 같은 경우에 이 창문이 플라스틱으로 막혀 있었기 때문에 시야 확보에 굉장히 안타까움을 초래를 했었던 거는 어쩔 수가 없지만, 지금 신형 Q7부터는 이 앞에까지도 이렇게 유리가 나옴으로써 시야 확보에 굉장히 좋은 효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사이드 미러가 A필러에 딱 붙어 있지 않고 살짝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쪽에서 이제 글라스에서도 보이는 시각 자체가 조금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유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안전적인 부분에 굉장히 좋은 옵션을 넣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실질적으로 운전을 하시다 보면 이 사이드 미러에 이제 측후방 경고 센서가 나오는데, 이 차량은 좀 다릅니다. 이 360도 이제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이 카메라가 안전 사양을 딱 잡음으로써 만약에 측면에 차가 온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사이드 미러를 보고 내가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사이드 미러 안쪽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여기 불 나오는 게 하나가 있죠. 여기서 이제 측후방 센서가 감지를 먼저 하고 내가 사이드 미러를 보기 때문에, 사이드 미러를 보고 판단을 하는 것과 아니면 경고등을 보고 판단을 하는 것 분명하게 다릅니다. 확실히 빠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굉장히 안전사양으로 좋아졌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1열 그리고 전면 유리까지도 이중 접합 유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소음에 굉장히 차감제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뒷바퀴를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뒷바퀴 조향 같은 경우에는 아우디가 진짜 거진 역사가 굉장히 오래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 벤츠에서 이제 10도로 많이 나오죠. 벤츠 같은 경우에는 리어 엑셀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옵션 자체는 아우디에서 2016년부터 나왔고, 뒷바퀴의 이제 도수는 이제 약 5도 정도 꺾일 수 있고, 그리고 저속에서는
앞 타이어와 반대로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날렵하게 갈 수 있겠지만, 고속에서는 뒷 타이어가 앞바퀴와 동일하게 가기 때문에 조금 더 스무스한 드라이빙이 가능하다, 그런 차량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후면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후면을 한번 와봤는데요. 현재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5 TFSI로서 3000cc 6기통 가솔린입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340마력에 51토크라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운전을 하시는 드라이빙의 맛까지도 표현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차량이다, 그렇게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봐드리자면은, 앞에도 그렇지만 뒤에까지도 이렇게 무빙 턴 시그널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독특하고 아름다운 테일램프의 디자인을 구사를 하였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테일램프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LED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층 더 고급스러운 아우디 Q7의 테일램프를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쿼트로 시스템이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4륜구동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S라인 패키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허니콩 그릴에 이제 적합하는 이제 하단 범퍼가 들어가 있다. 그리고 하단 범퍼에는 굉장히 독특하게도 블랙 하이그로시로 마감을 했는데, 이 머플러 팁까지도 블랙 하이그로시로 마감을 하는 경우는 거의 드문 일이기는 한데, 굉장히 독특하게도 이렇게 만들어냈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렁크를 열게 되면 트렁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독특하다는 걸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이 러기지 같은 경우에도 수동이 아니라 전동입니다. 내가 트렁크를 올렸을 때는 이게 살짝 올라가고, 내가 트렁크를 내렸을 때는 평탄하게 되는 그런 러기지 스크린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에어 서스펜션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승차감으로 따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웬만한 세단보단 훨씬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7인승이다 보니까 이 뒷좌석에 7인승이 있는데, 또 굉장히 이 아우디에서 좋은 장점 중에 하나는 카시트를 뒷좌석에 다 꽂을 수가 있어요. 5개를 꽂을 수가 있어요. 정말. 그러니까 이런 부분마저도 굉장히 잘 만들어냈다. 모든 게 다 전동으로 되다 보니까 서스펜션 올리는 거, 내리는 것마저도 버튼으로 가능하고요. 뒤에 3열을 올리는 거, 내리는 거 다 전동으로는 가능하지만, 뒷좌석을 최대치로 폴딩을 해놓으면은 정말 웬만한 롱바디 부럽지 않게 굉장히 넓습니다. 근데 지금 최대치로 되어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현재 운전석 뒤쪽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각도로 되어 있고, 우측 같은 경우에는 최고로 뒤로 젖힐 수 있는 만큼 최고로 젖혔는데요. 여기서 좀 단점이 하나가 나오는데요. 이게 안 올라와요. 시트가 오류가 걸려서 안 올라오는데, 뒷좌석 3열을 이제 전동으로 폴딩을 하려고 하면은 시트를 좀 앞으로 가서 등받이까지 조금 젖혀줘야지 되지, 안 그러면 이렇게 오류가 걸린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들 좀 참고로 한번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야 이거 너무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뒷좌석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6대4 비율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뒷좌석 하나가 다 독립 시트입니다. 4대2대4 같은 경우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뒷좌석에 5명이 앉아도 내가 원하는 시트 포지션에 맞출 수 있다, 그런 점들을 참고로 실내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문 쪽으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봐 드리면은, 아우디는 왜인지 항상 보면은 메모리 시트가 2개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사실 2개만 있어도 충분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루미늄 버튼으로 앞에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저는 가격 대비 성능이 괜찮기 때문에 이런 점들까지는 단점이라고 꼽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알칸타라 재질로 되어 있고, 이제 나파 가죽 재질로 이제 마감 처리를 하였기 때문에 굉장히 고급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Q7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독특하게도 시트가 패밀리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스포츠 버킷 시트로 나와 있는데 엄청납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 퀼팅까지도 너무나도 고급스러운 재질로 들어가 있다, 봐주시면 될 것 같고, 피아노 트림이 들어가 있는데 아무래도 아우디에서 계속 밀고 있는 트림이죠. 근데 이 트림 같은 경우에는 지문이 굉장히 많이 묻기 때문에 필름 작업은 거의 필수적으로 하시는 게 좋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트를 한번 다시 살펴보게 되면은 굉장히 독특한 게 많아요. 전동 시트라고 그냥 생각하실 수가 있겠지만, 허리, 요추 받침대고요. 그리고 종아리를 조여주는 버튼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마사지가 됩니다. 마사지가 근데 굉장히 나쁜 마사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쁜 마사지라고 이야기하면은 이게 하는 둥 마는 둥인데, 보시게 되면 굉장히 좋은 마사지, 졸음운전 방지까지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대시보드 같은 경우에도 가죽 재질로 마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급스럽고요.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면 핸들 같은 경우에는 수동으로 되어 있다는 거는 굉장히 다소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1억이 넘어감에도 불구하고 그런 점들은 다소 아쉽고, 그 외 나머지 것들은 기본 아우디랑 다 동일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별로 특별한 점이나 특이한 점은 없습니다. 근데 굉장히 신기한 게, 이제 창문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칸타라를 넣어줘서 천장도 당연히 알칸타라라고 생각했던 저인데요. 아닙니다. 그냥 블랙 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다소 아쉬우나, 보시게 되면은 진짜 파노라마 선루프가 굉장히 넓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뒷좌석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고요. 이 좌석, 요 좌석, 저기 있는 좌석까지도 다 내가 만들 수가
있고 만질 수가 있어요. 뭐 앞뒤로 가고 뭐 다 만질 수가 있으니까 그런 점들 한번 참고 한번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22년식과 23년식 달라진 게 이게 굉장히 좋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블라인드가 없었어요. 블라인드가 없었는데 23년식에는 블라인드가 생겼어요. 대형 SUV를 사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 뒷좌석에 이제 선블라인드가 굉장히 좋은 옵션이고 기본적인 옵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22년식에 없었던 이 선블라인드가 23년식에는 생겼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블라인드를 고려하시는 분들마저도 이 Q7 굉장히 좋다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굉장히 쓸데없는 옵션이죠. 아직도 나와요. 이 잿더리는 도대체 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빼고 제발 다른 옵션을 좀 넣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포존 에어컨이 들어가 있습니다. 포존 에어컨 들어가 있고 뒷좌석은 안타깝게도 통풍 시트는 안 되고 열선 시트만 됩니다. 뭐 포존 에어컨 이쪽까지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그런 점들은 굉장히 확실한 것 같아요. 그리고 턱도 뭐 생각보다 제가 봤을 때는 높지 않기 때문에 5인 패밀리카로서 충분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1억이 넘어가지만 가성비 좋은 차량이 있다고 해서 오늘 이렇게 한번 섭외를 해서 한번 찍어봤는데요. 아우디 Q7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인 프로모션 외에 아우디 꿀팁 하나 드리자면은 경합이 많이 붙으면 붙을수록 프로모션은 좋아진다라는 이야기를 끝으로 오늘의 영상 한번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성비 좋은 Q7 리스 장기 렌트 하고 싶으시나요? 저희 제이리스에서 하시면 기분 좋은 출고 오기로 약속드리며 오늘의 영상 마음에 드셨다고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끝으로 오늘의 영상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